추석 전날 오전 부엌 창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따금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명절의 분위기를 만들었지요. 김정순 씨는 앞치마 끈을 질끈 묶은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손길엔 세월이 묻었고 주름진 손등에는 오래된 반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역시 명절엔 된장찌개가 있어야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냄비를 열었는데 이미 부엌엔 누군가의 손길이 먼저 닿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리 끓였어요. 부드러운 목소리, 며느리 윤소라였습니다. 소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나무 주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 위의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으며 고소한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뭘 이렇게 벌써 다 했어. 내가 하려 했는데. 정수는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명절인데요. 어머니는 쉬셔야죠.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소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어딘가 딱딱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 문틈 사이로 한 소녀가 조용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손녀 지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한창 예민하고도 눈치가 빠른 나이였지요. 엄마,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넌 방에서 과일이나 깎아. 곧 점심 차릴 거니까. 소라의 목소리는 늘 다정했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날카로운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는 척했지만 그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라는 서랍장 밑에서 작은 갈색병 하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병, 라벨은 반쯤 뜯겨 있었고 안엔 흰색 알갱이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소라는 주변을 살피더니 국자로 찌개를 한번 휘저으며 그 하얀 가루를 살짝 털어 넣었습니다. 휘익, 작은 소리와 함께 가루가 녹아들었고 이내 냄비에서는 된장의 구수한 냄새와는 어딘가 다른 알싸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문을 닫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뭐 한 거야? 약인가? 설마. 부엌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소라가 냄비를 다시 휘젓고 있었습니다. 역시 된장은 어머니께서 담그신 게 최고예요.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지민은 복도로 나와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직감했지요. 지금 본 장면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걸.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가지전, 고등어구이, 그리고 가운데 큼지막한 뚝배기 하나. 어머니, 오늘은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예요. 고기도 넣고 버섯도 듬뿍 넣었어요. 소라는 살갑게 웃으며 뚝배기를 식탁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정수는 아이고 냄새가 구수하네 하며 젓가락을 들었지만 그 향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된장 특유의 구수함 속에 묘한 약 냄새, 매운 듯한 자극이 섞여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진하네. 어머니 입맛에 맞게 끓이느라 그랬어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소라는 어깨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다정했지만 정순의 가슴 어딘가가 스르르 서늘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은 지민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민아, 된장찌개 싫어하니? 정순의 말에 아이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배가 좀 불러서요. 요즘 애들은 밥보다 과자를 더 좋아해. 소라는 가볍게 웃으며 분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끝내 찌개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뚝배기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냄비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이상하게도 숨을 막히게 했거든요. 식사 도중 정순이 문득 말했다. 소라야, 나 된장찌개 냄새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 혹시 새 된장 썼니?
아, 네. 지난번에 사둔 게 있어서 그걸 썼어요. 어머니가 담근 건 너무 짜서요. 그래. 그래도 향이 좀 세네. 된장이 좀 숙성돼서 그런가 봐요. 소라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속으로 묘하게 쓰다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지민이 살짝 고개를 돌리며 정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드시지 마세요. 말로 하진 않았지만 정수는 그 눈빛을 단번에 읽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입안의 국물이 더 이상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소라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맛이 별로세요? 아니야,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해서 그래.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부엌에서는 여전히 된장찌개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수는 방 안 의자에 앉아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구수해야 할 냄새가 왜 이리 거북하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의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냄새는 여전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된장 냄새가 이렇게 독했나?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떨구었죠. 그리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민아, 내일도 된장찌개 끓일 거야. 할머니 좋아하시잖아. 그 말에 지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떠나지 않았고 아랫배는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예민해진 걸까? 창문 밖에서 바람이 스치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문득 오래된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냄새란 게 말이야. 사람 마음을 바꾸기도 해. 그 말이 오늘따라 너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냄새가 이상하네. 오늘따라 참 이상해. 그 밤 부엌에는 아직 식지 않은 된장찌개 냄새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오래된 기억처럼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들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지만 냄새는 그녀를 붙잡은 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된장찌개의 냄새가 곧 이 집을 뒤흔들 비극의 전조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인 김정순 씨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베개 옆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지요. 사진 속 남자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난 지 벌써 8회가 됐네. 그녀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아직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지요. 은퇴 후의 삶은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교직에서 물러난 뒤엔 마음 편히 텃밭을 가꾸고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하나둘이 손잡으러 간다며 이사가고 누군가는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혼자가 되었지요. 마당의 풀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식탁엔 밥보다 한숨이 더 쌓였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혼자 사는 게 편하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녁만 되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TV에서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려오면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밥 먹자 한마디 해주는 게 그리워졌습니다. 냉장고엔 늘 남은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멸치볶음, 고추장아찌, 묵은 김치. 혼자 먹기엔 충분했지만 이상하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다 말고는 텅 빈 자리를 바라보곤 했지요. 당신,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하는 버릇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엄마,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아들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다. 나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 그래도 명절 지나면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방도 하나 비고 어머니도 매일 밥 차리는 게 힘드시잖아요.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제안이 낯설고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가면 불편하지 않겠니?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우리도 좋죠. 지민이도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정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손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으로 와요. 같이 영화도 보고 된장찌개도 끓여요. 지민의 명랑한 목소리에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침대에 누워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혼자 밥 안 먹어도 되겠구나. 며칠 뒤 이삿짐 트럭이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트럭 위엔 낡은 장롱, 오래된 식탁, 그리고 남편의 유품 상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바쁘게 움직이며 짐을 챙겼습니다. 이건 지민이가 쓰면 좋겠네. 그녀는 낡은 손거울을 꺼내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거울 속의 얼굴엔 세월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단단했습니다. 당신, 나 이제 아들이랑 같이 살아볼까 해요. 외롭기도 하고 지민이 얼굴도 보고 싶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조금 더 깊어지는 듯 했지요. 도시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논밭 대신 빌딩이, 들판 대신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세상이 참 빨라졌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운전하던 기사님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할머니, 도시 생활 재미있을 겁니다. 손녀랑 같이 사시면 외롭지도 않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이제는 외로울 일이 없겠죠. 아들네 집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리고 복도마다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와, 어머님 오셨어요.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소라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니 내가 다 기분이 좋다. 이제 어머니랑 한 집 살게 돼서 저도 좋아요.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묘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수는 그 눈 속에서 낯선 빛을 봤습니다.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민은 방에서 뛰어나와 할머니 하고 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민이 많이 컸네. 키도 훌쩍했어. 정수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 냄새가 포근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허전함이 조금 채워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 같이 영화 볼래요? 그래, 뭐든 좋지. 엄마가 내일 된장찌개 끓인다던데요. 할머니 좋아하신다면서요. 그 말에 정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익숙한 음식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뒤흔들 거라는 걸요. 첫날 밤 정수는 낯선 아파트 방 안에서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TV 소리와 수돗물 흐르는 소리가 귀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집은 조용하지가 않네.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지만 이내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지민의 웃음소리가 들리자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이젠 혼자 밥 안 먹는다. 외롭지 않다. 그 생각을 곱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새벽 잠결에 부엌에서 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은은하게 퍼지는 된장 냄새가 집 안가득 번졌습니다. 소라가 벌써 음식 준비하나? 정수는 이불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냄새가 구수하긴 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향이 그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진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눈을 감았지만 미세한 불안이 가슴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이사를 온 첫날 밤 김정순 씨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 마음이란 게 냄새처럼 변해. 처음엔 달콤하다가도 금세 바뀌지.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잠에서 깨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을까? 같이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며 한참을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졌지만 대신 알 수 없는 불안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 정수는 아침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라가 늘 한 발 먼저 나와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지요. 어머니, 된장은 제가 끓일게요. 이제 어머니는 쉬세요.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다정함이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돌아보면 그 다정함은 시작의 신호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의 된장 냄새는 여전히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구수하다고 느껴야 할 향기가 이상하게 쌉싸름했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가족이랑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를 바랐지만 어딘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이 이 집의 공기를 천천히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김정순 씨는 새 집의 공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고 짐이나 학교 가야지 하고 부르기도 했고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과 웃음소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 평화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그날 아침 부엌에서 며느리 소라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드니 잠이 줄었을 뿐이지. 그래도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보약이라도 알아볼까요? 소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를 퍼뜨렸습니다. 그 냄새는 평소처럼 친근했지만 어딘가 알싸한 자극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된장이 좀 새거라 그런가 봐요. 소라는 가볍게 말을 넘겼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무 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할게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나 아직 팔팔해. 그래도요, 어머니 연세엔 무리하면 안 돼요. 이젠 쉬셔야죠. 그 다정한 말투에 정수는 처음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다정함이 조금씩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은 늘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매 끼니마다 정갈한 음식이 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들깨미역국, 연근조림, 그리고 약간의 고기 반찬. 모두 건강식이라며 소라는 늘 자랑했습니다. 요즘 어머니 연세에 맞는 영양식이에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수는 자꾸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방에 앉아 TV를 보다가도 눈이 스르르 감겼고 밤엔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머리가 멍해지고 말을 하려다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나 요즘 왜 이러지?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예전보다 창백해진 것 같았고 눈밑은 조금 꺼져 보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소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서 진우도 장단을 맞췄습니다. 엄마, 어제 김치 사왔던 거 잊으셨죠? 오늘 또 사오셔서 냉장고에 2통이나 있어요. 정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나 보네. 사실은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길래 사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깜빡깜빡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나 정말 깜빡하는 게 늘었나?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미하게 떨리는 눈가. 그 안에 불안이 비쳤습니다. 혹시 나 정말 치매라도 오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아직 멀쩡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며칠 뒤 또다시 식탁 위엔 된장찌개가 올랐습니다. 이번엔 냄새가 조금 달랐습니다. 된장의 구수함보다 약간의 쓴 향이 더 강했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소라야, 오늘 된장찌개 좀 진하네? 아, 네. 된장 새로 사서요. 건강에 좋은 유기농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는 애써 웃으며 그래, 요즘은 다 건강식이라네.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꺼림칙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라는 갑자기 정순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무거운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제 쉬셔야죠. 소라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인감도장과 통장이 담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건 제가 따로 챙겨드릴까요? 혹시 잃어버리시면 곤란하잖아요. 정수는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직접 챙기는 게 마음이 놓여.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소라는 잠시 굳은 얼굴로 정순을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꼼꼼하시니까요. 그러나 그 미소가 왠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또다시 다정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소라는 된장찌개를 덜어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셔서요. 병원 한번 가보시면 어때요? 내가 왜 병원을 가? 요즘 치매도 초기에 잡으면 괜찮다잖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정수는 말없이 국을 떠먹었습니다. 국물은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았지만 이상하게 쓴맛이 났습니다. 입안이 얼얼해졌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좀 쉬었다가 드세요, 어머니. 소라의 다정한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좀 누워야겠다. 그녀의 다리는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은 뒤 정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숨을 고르며 손바닥을 짚었지만 손끝까지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에선 멀리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고 어딘가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밤의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열려 있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당겼습니다. 문고리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가 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엔 좀 나아지실 거예요. 푹 주무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오싹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정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 착각일까?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이제는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사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건 처음이야. 눈물이 고였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울면 뭔가 더 이상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부엌에서는 여전히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는 이제 구수하지 않았습니다. 쓰디쓴 향이 공기 속에 스며들며 어쩐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으며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 내일은 내가 직접 끓여봐야겠다. 내 손으로. 그러나 그 결심이 실현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멀어진 부엌, 그리고 그 부엌을 지배한 며느리의 손맛이 이미 이 집의 냄새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김정순 씨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요. 낮에 먹은 약 때문일까? 아니면 그저 마음이 뒤숭숭한 걸까? 눈을 감아도 부엌에서 피어오르던 된장찌개에 쓴 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다 착각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불을 덮었지만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킬 즈음 그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물을 마시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복도를 지나 거실 쪽으로 향했는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모두 잠든 줄 알았는데 거실에서 은은하게 조명이 켜져 있었지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마 애들이 TV 켜놓고 잤나? 그러나 곧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들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넣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 말에 정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어지는 소라의 목소리는 한층 차분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요. 아직은 몰라요. 약효가 완전히 돌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사람 말로는 며칠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더라. 그러면 병원 데리고 가면 되죠. 의사 소견만 받아오면 끝이에요. 순간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약효? 병원? 단어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가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후견인 신청만 하면 돼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우리 쪽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통장도 정리해야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빚이 너무 많잖아.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우 씨,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애까지 길거리 나앉게 할 순 없잖아요. 조금만 참아요. 소라의 목소리는 냉정하면서도 매끄러웠습니다. 정수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이건 꿈이야. 분명 꿈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문장이 들려왔습니다. 된장찌개에 타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색도 냄새도 안 변하니까요. 그 한마디에 정순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그녀의 손이 입가로 올라갔습니다. 낮에 느꼈던 그 묘한 쓴맛, 혀끝의 저릿함이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낮게 물었습니다. 진짜 안전한 거 맞지? 걱정 마요. 의사도 모를 정도로 약하대요. 그냥 판단력만 조금 흐려지게 하는 거예요. 치매처럼 보이게만 하면 되죠. 소라는 침착하게 말했다.
정순의 다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때문에 이런 꼴 볼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더 빨리 끝내야죠. 괜히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소라의 말은 매서웠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순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입안은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그녀는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작은 삐걱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순간 거실 쪽에서 누구야? 하는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벽 뒤에 기대어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 끝에는 집안 강아지 몽이가 꼬리를 치며 나타났습니다. 녀석이 그녀를 보고 낑낑거리자 정수는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하고 속삭였습니다. 다행히 거실에서 걸음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문고리를 붙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어쩌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은 손녀 지민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이가 건넸던 그 말. 할머니, 된장찌개 드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귓가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지민이 본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지민아, 너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창밖에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그 리듬이 정순의 떨리는 심장과 엇박자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난 어떻게 해야 해? 남편의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를 떠올리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젖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아파트 단지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정하던 웃음, 식탁 위의 반찬, 그리고 된장찌개 한 숟갈마저 모두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머릿속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지? 지민이는 어떻게 하지? 그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싸움 같은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만큼이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바보지, 내가 너무 믿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새벽 다시 거실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수는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엔 누군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걱정 말아요. 곧 정리돼요. 이번 주 안엔 끝낼게요.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된장찌개로 하면 자연스럽다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온몸의 피가 식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다시 된장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냄새는 어제와 같았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가족의 냄새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안개 낀 하늘 아래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만 다른 세계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지민이 얼굴이 내밀어졌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셨어요? 정수는 눈가에 눈물을 닦고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엄마 아빠 얘기 들었어요? 정수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지민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새벽보다 더 또렷하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정순 씨는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여전히 된장찌개가 김을 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냄새를 피하듯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야겠구나. 나도 지민이도.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느 때처럼 반듯하게 차려진 밥상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한 뚝배기가 올려져 있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된장을 좀 덜 짜게 했어요. 어제 입맛 없으시다길래. 소라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의 귀엔 그 다정함이 어딘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릇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 속에 어젯밤 들었던 그 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타는 게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 한마디가 마치 독처럼 다시 떠올랐습니다. 정수는 일부러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속이 좀 더부룩하네. 아침은 조금 이따 먹을게. 소라는 그러세요.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순간 굳어지는 걸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드시면 안 돼요. 말하지 않아도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정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정말 확신해야겠구나.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에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가고 개 짖는 소리, 이웃 아주머니들의 인사. 모든 게 평범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냄비를 젓는 소리. 그 익숙한 소리들이 이제는 공포처럼 들렸습니다. 저 소리 속에 무슨 일이 숨어 있는 걸까?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후 소라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미역국이라도 좀 드세요. 속이 편할 거예요. 괜찮다. 나 아직 배가 안 고파. 그럼 점심때라도 드셔야죠. 제가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소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정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젠 내가 지켜봐야겠다.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해. 그녀는 지민이 학교에 간 뒤 몰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소라가 외출한 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냄비를 열자 된장찌개에 남은 국물이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한 모금 떠보려다 멈췄습니다.
만약 정말 생각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대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장 안쪽에는 여러 개의 병이 있었고 그중 작은 유리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벨이 반쯤 떨어진 갈색 병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약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이 냄새 어제 찌개에서 났던 그 냄새야. 정수는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소라였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병을 재빨리 뒤로 숨겼습니다. 그냥 냉장고 좀 정리하려고.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쉬세요. 소라가 다가오자 정수는 병을 뒤로 감춘 채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습관이 돼서 그랬네. 소라는 잠시 정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방으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 안에서 병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한참 동안 그 병을 바라보다가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이젠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민이한테라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 그 생각에 망설여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부르려다 멈췄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지민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냥요. 평범했어요. 지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침에도 된장찌개 드셨어요? 그 말에 정순의 손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속이 좀 안 좋아서 안 먹었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정수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요. 저녁이 되자 진우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엄마, 오늘 하루 잘 지내셨어요? 그냥 그럭저럭이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여요. 병원 한번 모실까요? 정수는 속으로 또 그 소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나한테 무슨 병이 있겠니? 진우는 신문을 넘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무표정한 얼굴 속에서도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식탁 위에는 또다시 된장찌개가 올랐습니다. 이번엔 냄새가 더 진했습니다. 소라는 식탁을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진짜 잘 끓었어요. 꼭 드셔야 해요. 정수는 숟가락을 들여다 말았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속 안 좋다 하셨잖아요. 내일 드세요. 지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내일 먹자꾸나.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정수는 서랍에서 그 병을 꺼냈습니다. 작은 손전등을 켜고 병을 비춰봤습니다. 안에는 여전히 하얀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지요. 수면 유도제 과다 복용 시 위험.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음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병을 경찰에 보여줘. 손끝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게 흔들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와 병을 함께 포장해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창문을 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무서워할 게 아니라 지켜야겠지. 내 목숨이 아니라 지민이의 미래라도. 그날 밤 부엌에서는 또다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향은 이제 더 이상 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의심의 냄새, 결심의 냄새였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게 내가 살 길이야. 그녀는 그렇게 되뇌며 천천히 숨을 고르았습니다. 밤하늘 밖에서 희미하게 새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비라도 올 듯한 공기가 눅눅하게 눌려 있었고 창밖에서는 간간히 자동차 불빛이 흘렀습니다. 김정순 씨는 방 안에서 손녀 지민이 숙제를 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나마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이 아이라도 곁에 있잖아.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소라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손녀의 사진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 혼자였으면 벌써 무너졌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의 방 안에서는 연필 긋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민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죠. 부모님은 아직 거실에 있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부엌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가 계속 피곤하다 하시잖아요. 소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찝찝하네. 혹시라도 들키면 큰일이야.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걱정 마요. 약효는 천천히 돌 거예요. 그러다 정신이 흐려지면 병원에서 진단서 나오겠죠. 후견인 신청하면 그 다음은 간단하다고 그랬잖아.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노란빛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엔 된장찌개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라는 그 앞에서 작은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넣으면 완벽해요. 진우가 주변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티나면 어쩌지? 걱정 말아요. 냄새도 색도 안 변해요. 그냥 조금 더 졸아드는 맛이 날 뿐이죠. 소라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민의 눈에는 낯선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지민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건 할머니 음식을 말하는 거잖아. 그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핸드폰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이스 메모. 그녀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붉은 불빛이 켜지고 시간 표시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 2.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전화 또 왔어요? 진우가 낮게 물었습니다. 응, 오늘도 협박하더라. 이번 추석까지 안 갚으면 가게 문 닫는다네. 그러니까 더 미루면 안 돼요. 이번에 확실히 해야 해요. 근데 추석 때 손님도 오고 가족도 오잖아. 그때 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때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의심을 안 하죠. 소라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지민은 녹음되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추석 음식엔 뭐 넣을까? 된장이면 괜찮겠지? 소라의 말에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제일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잖아. 그 대화가 그대로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지민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길게 참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을까?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하나?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으면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녀의 머릿속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된장찌개를 먹지 못하겠다며 숟가락을 내려놓던 그 모습, 속이 좀 더부룩하네. 그 말이 단순한 핑계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꾹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시간은 새벽 1시를 넘겼습니다. 부모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불빛이 꺼졌습니다. 지민은 손끝으로 조심스레 녹음 버튼을 눌러 종료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12,638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머릿속엔 방금 들은 말들이 떠다녔습니다. 된장찌개에 타면 자연스럽다, 후견인 신청하면 끝이다.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다시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지민은 부엌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지민아, 밥 먹어라. 소라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지민의 귀에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엔 어김없이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많이 드셔야 돼요. 소라가 웃으며 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때 지민은 재빨리 손을 뻗어 할머니의 손등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속 안 좋다 하셨잖아요. 그냥 밥만 드세요. 정수는 놀란 눈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지민은 몰래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정수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민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핸드폰 스피커에서 낯익은 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된장찌개에 타면 자연스럽다. 냄새도 안 나.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민아, 이게 뭐니? 어젯밤에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한 말이에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정수는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지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근데 할머니가 없어지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정순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지민이가 있어서 할미는 괜찮아. 지민은 품 안에서 흐느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숨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한참 후 정수는 눈물을 닦고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경찰에 보여줘야 할까?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지금 말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화낼지도 몰라요. 그럼 어쩌니? 이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잖아. 우선 증거를 더 모아요. 완벽하게. 17살 소녀의 말치고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에서 남편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집안 여자는 이렇게 강했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방 안에 작은 스탠드를 켜놓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정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야. 네, 할머니.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묘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민은 부모의 대화를 더 자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의 빨간 불빛이 그녀의 방안을 비쳤습니다. 그 불빛은 작았지만 두 생명을 지켜낼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야. 나는 할머니를 지킬 거야. 추석 아침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피어오르고 거실에는 송편이 한 상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누가 봐도 평화롭고 따뜻한 명절 아침이었지요. 하지만 김정순 씨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거실 구석에 앉아 손녀 지민이 가져온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녹음된 부모의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추석이 제일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의심 안 해요. 된장찌개에 조금만 더 넣으면 돼요.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민은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귓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절대요. 정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할미는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부엌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밥 다 됐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정성 들였어요. 그 말이 어쩐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가지런히 차려진 명절 음식이 올려졌습니다. 전, 나물, 고기, 그리고 한가운데 커다란 뚝배기 하나. 소라는 젓가락으로 찌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된장을 직접 끓였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 거예요. 그녀의 얼굴엔 아무렇지 않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뚝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냄새가 방 안가득 번졌습니다. 그 냄새는 평생 먹어온 그 된장찌개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매웠습니다. 지민은 눈을 내리깔고 숨을 죽였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라야, 내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아, 네. 금방 오세요. 소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정수는 그 눈빛 속에서 묘한 확신을 받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나가야 해. 그녀는 의자에서 조용히 일어나 복도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면 들킬 것 같아 일부러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밥 많이 먹어. 할머니 돌아오시면 같이 먹자.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떠나는 사람의 등 같았지요. 정수는 복도 끝 화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반대쪽 출입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심장이 귀 밑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꽉 쥐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 안 그러면 늦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맨발이었지만 신발을 신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차가운 현관 바닥이 발바닥에 닿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문을 힘껏 닫고 계단 쪽으로 달렸습니다. 맨발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닿았지만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아들의 소리가 계단 아래로 메아리 쳤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단참에서 넘어질 뻔했지만 손잡이를 붙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복도 끝 출입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 문 너머로 바깥에 밝은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기까지 가면 돼. 저기까지만 가면 돼.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출입문을 밀자 바람과 함께 세상이 확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코끝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마침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던 택시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택시, 기사님, 기사님. 운전석에 앉은 중년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사님, 제발 빨리요. 그냥 아무 데로나요. 빨리요. 예. 어디로 모실까요? 그냥 이 집에서 멀리 아무 데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아파트 출입문이 열리며 진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그 뒤로 소라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소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창문 너머로 그 시선을 마주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녀는 손에 쥔 작은 봉투를 더 꼭 쥐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어젯밤 숨겨둔 병과 지민이와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꼭 지켜야 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는 도시 외곽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에는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눈물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조금 무섭네요. 근데 괜찮아요. 병원으로 가시죠? 아니요, 딸 집으로요. 그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주소를 말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진우였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택시가 교차로를 빠져나올 때 그녀는 창밖으로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험한 냄새가 배어있는 낯선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된장 냄새가 이렇게 무서울 줄 누가 알았겠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멀리 왔어. 살아야지. 살아서 밝혀야지. 차창 밖에는 가을빛 노을이 번지고 라디오에서는 옛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대 없는 빈자리. 그 노래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생존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싸움이라는 거려. 택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버텨. 할미가 돌아올 거야.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추석, 집안에는 여전히 된장찌개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그 냄새의 주인은 이제 그 집에 없었습니다.
택시가 도심을 벗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을빛 노을이 유리창에 길게 비쳤고 김정순 씨의 손 위로 주황빛 그림자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모셔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딸 집으로 가주세요. 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바람이 차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얼굴에 닿자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지요. 하지만 곧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지민이는 괜찮을까? 애가 혼자 남았는데.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무너지면 안 되는 때였습니다. 조금만 더 민정이한테 가면 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한참 후 택시는 딸 민정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도시에는 불빛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동안 정순의 다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딸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니,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발은 왜 맨발이에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정아, 나 좀 살려다오. 그 말 한마디에 민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와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민정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발을 닦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설마. 정수는 손에 쥐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남은 갈색 약병과 구겨진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병을 경찰에 보여줘. 민정은 쪽지를 읽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민이가 녹음했어.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 된장찌개에 쓴 냄새, 그리고 지민이의 스마트폰 속에 남은 녹음 파일. 민정은 그 말을 들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엄마 진짜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들었지. 내 귀로 들었어. 그 애들이 날 치매로 몰아 후견인 신청하고 아파트 팔아서 빚 갚을 생각이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래야겠지, 그래야 멈추지. 민정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네, 신고하려고요. 어머니가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가족이 관련돼 있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곧 경찰이 출동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정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진우.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누나, 엄마 거기 있어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다급하고 어디선가 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너 엄마한테 무슨 약을 먹였어? 누나, 그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어. 무슨 돈? 설마 빚이 그렇게 많단 말이야? 우리 가게가 망했어. 사채 썼는데 이자만 한 달에 300이야. 엄마가 가진 돈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 그냥 잠시 후견인만 되면 되는 거였어. 그 말에 민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시라니. 사람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누나, 그런 말 마. 나도 죽고 싶었어. 근데 소라가 그랬단 말이야. 전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민정은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뭐라 하더냐? 엄마, 진우가 빚이 있대요. 사채요. 그래서 엄마 재산을 노린 거래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그 며느리는 같이 계획했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순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내 자식이 내 피부치가.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정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이제 엄마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멍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가족에게 낯선 사람이 된 걸까?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민정이 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약병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된장찌개에 타던 약이에요. 경찰은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성분 분석 맡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소재 확인도 진행하겠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이 돌아간 뒤 민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래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내가 낳은 아들이 그렇게 됐다니. 하지만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지민이한테도 죄짓는 거지. 그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때 민정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민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집에 없어요. 어딘가 급히 나간 것 같아요. 정수는 화면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민이가 혼자야. 엄마, 걱정 말아요. 지금 경찰이 출동 중이래요. 민정은 재빨리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손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그 애들이 지민이까지 해치면 어떡하니? 엄마, 괜찮아요. 경찰이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도 정순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밤하늘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거실 조명 아래 정순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정아, 사람 마음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구나. 나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탓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욕심이 문제죠. 민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비쳤습니다. 내가 너무 믿었지. 믿는 게 죄가 될 줄은 몰랐어. 그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멀리 진우의 집 앞에서는 순찰차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빚쟁이 몇 명이 현관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고 아파트 내부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보세요. 경찰입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자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쓰러진 의자, 깨진 접시, 그리고 냄비에 남은 된장찌개의 흔적, 식탁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약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면 유도제 장기 복용 시 환각 유발. 그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과 민정은 경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아드님 댁에 출동했는데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재 파악 중입니다. 정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부디 지민이만은 무사해야 할 텐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젠 도망치지 않겠다. 끝까지 밝혀야지.
그날 밤 창밖엔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자글자글한 소리를 냈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빚이 사람을 망치고 욕심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하지만 나까지 무너질 순 없지.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해. 내 손으로.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도하듯, 다짐하듯. 그날 밤의 빗소리는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정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둠은 그만. 내가 끝을 봐야겠지. 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그 비는 마치 오래 묵은 죄를 씻어내리려는 듯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김정순 씨는 창문 곁에 앉아 그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창틀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맞춰 그녀의 심장도 조용히 뛰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소식이 오려나.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엔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딸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경찰입니다. 수사 결과 일부가 나왔습니다. 민정은 짧게 대답하며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석 결과 약병 안에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치매 유사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아드님 부부가 잠적했습니다. 그 말에 정순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잠적이라니 지민이는요? 지민이는 안전한가요? 걱정 마세요. 이미 보호 조치했습니다. 지금 지구대에서 보호 중입니다. 그제야 정수는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이만 괜찮으면 됐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찰의 차 한 대가 아파트 앞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붉은 경광등이 빗물 위에 번졌습니다. 정순 어머니, 오늘은 동행 부탁드려요. 아드님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야지요. 끝까지 봐야겠지요. 민정은 우산을 펴들고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겠어요? 괜찮다. 이젠 두렵지 않아. 내가 직접 들어야 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경찰서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사실 앞 의자에 앉자 문 안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라였습니다. 진우 씨가 시켰어요. 전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그 말에 정순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소라는 흐트러진 머리로 고개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이 약병 기억나십니까? 형사가 약병을 들이밀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당신 집 부엌에서 발견된 겁니다. 성분이 나왔어요. 어머니 식사에 섞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제야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그냥 정신이 좀 흐려지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엄마가 후견인 신청하면 채권자들이 못 건드린다고 해서 그 말만 믿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정수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그게 이유였단 말이냐?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형사는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손녀분의 핸드폰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입니다. 회의실 안으로 지민의 목소리와 두 사람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추석이 제일 자연스러워요.
된장찌개에 조금만 더 넣으면 돼요. 그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수는 문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 녹음기 누가 켠 줄 알아요? 우리 딸이에요. 우리 애가 왜 그걸 했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의심스러웠으면. 그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후회보다 원망이 더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진우야.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외투가 어깨에 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아직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랬니? 정수는 그저 한 문장만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너는 누구보다도 사람을 먼저 챙기던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됐니? 엄마, 나도 살고 싶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문 두드리고 지민이까지 겁을 줬어요. 나도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냐? 정순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흐리게 하려던 거예요. 진짜예요. 흐리게 하려던 게 무슨 뜻이냐?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해서 그걸로 내 마음이 편했니? 진우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소라는 옆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전 진우 씨가 빚을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라 믿었어요. 그냥 잠시만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빛 속엔 분노도 연민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지. 가난할 수도 빚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게 부모를 해칠 이유가 되진 않지 않니? 너희는 너무 쉽게 선을 넘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진우 씨, 윤소라 씨, 두 분 모두 살인미수 및 재산범죄 관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정순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진우는 울며 고개를 숙였고 소라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나한테 할 게 아니야. 지민이한테 해라. 그 애가 널 막으려 했어.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두 사람을 연행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그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밖의 불빛들이 젖은 유리창 위에서 일렁거렸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그만 됐어. 민정이 조용히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지민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아이 마음이 부서지면 어쩌나 걱정이야. 형사가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조서를 마무리하면 내일 정식으로 법원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야 숨 좀 쉬겠어요. 그녀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오랜 어둠을 뚫고 나온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귀가하는 길, 민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어때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시원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살아있어서 다행이지만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네. 그녀는 손을 창문에 얹었습니다. 사람이 밥을 해주고 같이 웃고 울던 식구들이
이렇게 낯선 이름으로 불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민정은 말없이 운전대를 잡은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민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을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지민아.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의 머리카락에서 비냄새와 샴푸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 냄새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하지만 우린 잊으면 안 돼.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를. 그날 밤 김정순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아직도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됐네. 잘했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았고 바람 끝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김정순 씨는 검은 외투를 여미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의 손이 꼭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작은 손이었지만 그 손 안에는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로 끝이겠지. 오늘 다 마무리돼야지. 그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잇따라 터졌고 누군가는 노모 살해 미수 사건, 오늘 선고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모 살해 미수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거의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민정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들어가요. 응, 괜찮아. 이제 두렵지 않아. 그녀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도 들려주듯이 반복했습니다. 법정 안은 냉랭했습니다. 나무 벤치, 하얀 형광등, 그리고 법복을 입은 판사의 묵직한 눈빛. 좌측 피고석에는 진우와 소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그 손목에 반사된 빛이 유리창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정수는 자리로 향하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진우는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려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빛, 어릴 적에도 본 적이 있지. 무서워서 울지 못할 때 그렇게 눈을 떴었지. 판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김진우, 윤소라. 두 사람은 모친에게 수면 유도제를 이용해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법정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이려던 게 아닙니다. 그냥 잠시만 엄마가 우리 사정을 몰라서 좀 있게 해드리려던 거였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라는 그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김정순 씨,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 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증인석에 앉자 판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네, 제 아들이고 제 며느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정 안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 애들은 제 자식입니다. 제가 낳고 제가 키운 아이들이에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어요. 돈이 사람을 망치고 욕심이 가족을 부숴버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래도 저는 용서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남은 마지막 어머니의 몫이니까요. 다만 이 아이들이 벌을 받되 다시는 같은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연민보다 진심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민이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머니, 너무 착해요.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착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어머니니까. 잠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진우, 징역 8년. 피고인 윤소라, 징역 6년. 망치 소리가 쾅 울리며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끝이 아닌 시작처럼 들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끝이구나.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용서해줘요. 나 진짜 후회해요. 다신 그런 일 안 할게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회한다면 내가 진짜 사람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엄마는 널 원망하면서도 매일 기도할 거야.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 죄를 갚으면서 살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을 용서하신 이유가 뭡니까? 정수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엄마라는 거예요. 버리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막상 버리려 하니 내 가슴이 먼저 무너졌어요. 그 말에 기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프지만 단단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오래된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 부드러웠습니다. 지민이 우산을 펴서 할머니에게 씌워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오늘은 된장찌개 말고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정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김치찌개도 좋지. 근데 지민아, 언젠간 다시 된장찌개도 끓여보자. 이젠 그 냄새가 조금은 덜 무서울 것 같아. 그 말에 지민이 살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냄새가 아니라 마음이 구수해야죠. 정수는 그 말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마음이 구수해야 한다. 그 단순한 말이 눈물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냄새가 아니라 마음이지.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됐네. 당신 잘했어.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이 녹아 있었고 동시에 평온이 함께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지민이 끓인 김치찌개의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매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지민아, 이거 참 맛있다. 할머니, 이제 된장찌개는 제가 끓여드릴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엔 너랑 같이 끓이자. 이젠 무섭지 않으니까.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긴 싸움을 끝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평화의 얼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은 깊어졌고 아침마다 유리창엔 하얀 성에가 내려앉았습니다. 김정순 씨는 여전히 새벽이면 눈을 떴습니다. 몸은 괜찮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여전히 덜 채워진 듯 비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부엌을 향했습니다. 이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그곳, 한때 그녀의 삶이 숨쉬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면 공기가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언제나 깨끗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민이 매일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그릇을 가지런히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릇마다 반짝이는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 반짝임이 어쩐지 눈부셨습니다. 정수는 매번 그 앞에 앉아 말없이 그릇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지. 그릇이 깨끗할수록 내 안은 더 텅 빈 것 같네.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은 주말마다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엄마, 밥 좀 챙겨 먹어요? 요즘 얼굴이 더 마른 것 같아요. 괜찮아. 지민이가 끓여주는 국도 있고 이제 나도 밥은 잘 먹어. 그녀는 웃었지만 웃음 끝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민정은 그 흔들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놓아요.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담아두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네. 지민이 웃는 얼굴만 봐도 고맙고 또 미안하고 엄마 탓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그 사람들 욕심 때문이죠.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결국 사람을 망치는구나. 그걸 바로 옆에서 봤으니 이제는 욕심조차 무섭다. 민정이 돌아간 뒤 정수는 오랜만에 된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새로 산 작은 항아리 속에 고운 빛깔의 된장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사다 준 유기농 된장이었죠. 뚜껑을 열자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 냄새가 순간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날도 이런 냄새였지. 따뜻하고 평화로운 냄새. 그런데 그 안에 죽음이 숨어 있었지. 손끝이 잠시 멈췄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뚜껑을 덮었습니다. 아직은 이 냄새를 완전히 마주할 수가 없네. 그녀는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지민은 학교를 다니며 여느 고등학생처럼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할머니 방으로 와 조용히 말을 걸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된장찌개 나왔어요. 그래, 그건 무슨 맛이던? 글쎄요,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된장 냄새가 무섭지 않구나. 조금은요. 근데 그 냄새가 나면 이상하게 따뜻해요. 이제는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정순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 그 말이 참 좋구나. 살아있다는 느낌. 그녀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정수는 남편의 낡은 사진을 꺼내놓곤 했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내가 살아남았어. 당신이 지켜봤지? 그 애들 다 벌받았어. 근데 말이야, 아직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녀는 사진 앞에 된장국을 한 그릇 올려놓았습니다. 이젠 독 대신 정성으로 끓였어요. 이 냄새, 당신도 알겠죠?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된장의 구수함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아픔과 용서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순 어르신, 피의자 진우 씨가 면회를 원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실 거예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미워만 하다간 나까지 병들겠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진우야. 짧은 부름이었지만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잘 지냈니? 응, 아니요. 죄송해요. 매일 후회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살아서 그 후회를 오래오래 가져가거라.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진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라. 지민이 졸업식 날 내가 나와서 진짜 새 사람이 되면 그때 해라. 그 말에 진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라는 게 참 묘하네. 누군가를 풀어주려다 결국 나 자신을 풀어주는 거였구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저녁 지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을 정리하던 중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드셨어요? 그냥 간단히 미역국 끓였지. 근데 내일은 우리 된장찌개 끓여볼까? 지민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괜찮아. 된장 냄새가 두렵지 않게 됐거든. 그녀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엔 다시 된장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민이 된장을 풀고 정순이 국을 저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정수는 국자를 들어 한 숟갈 맛을 봤습니다. 이번엔 딱 맞네. 지민이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예전 같아요. 아니야. 예전보다 더 따뜻하네. 정수는 그렇게 말하며 국을 한 그릇 덜었습니다. 그릇 속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엌 천장으로 천천히 흘러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된장찌개 냄새가 돌아왔구나.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삶의 냄새로. 그 말과 함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남은 자의 감사이자 다시 시작하는 이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식탁 위에 남은 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릇은 반쯤 비워져 있었고 나머지 국물은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조용히 닦으며 말했다. 이젠 괜찮다. 그릇이 비어 있어도 내 마음은 꽉 찼으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상처를 품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아픔을 견디고 난 뒤의 잔잔한 미소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워졌고 아파트 단지의 벚꽃나무에는 연분홍빛 꽃망울이 하나둘 피어났습니다. 김정순 씨는 창문을 활짝 열고 햇살을 맞았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도 봄의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끝났구나.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고 커튼 끝에 걸린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은 지민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로 산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지만 얼굴빛은 한결 밝았습니다. 이제 할미도 좀 사람 같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자신을 조금씩 회복한 여자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체육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사진 찍는 셔터음이 뒤섞여 어수선했지요. 지민은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졸업장을 받는 순간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살렸지. 그 조그만 손으로 나를 세상으로 다시 끌어올렸지.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지민이 무대 아래로 내려오며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체육관 안을 환하게 울렸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지민아. 참 잘했어. 졸업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간판에는 시골밥상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민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할머니, 괜찮겠어요? 정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젠 이 냄새가 그립더라.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고향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주방 아주머니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된장찌개 한 그릇 드릴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된장찌개로 부탁드려요. 자리에 앉자 지민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아빠 꿈꿔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잘 안 꾸네. 그 애가 내 꿈에 올 만큼의 미안함을 다 갚은 모양이야. 그럼 용서한 거죠? 용서라, 그게 참 어려운 말이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용서라면 아마 그건 오래전에 했겠지. 정순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햇살에 닿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된장찌개가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그 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수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냄새 참 오래도 무서웠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건 다시 살아난 냄새야.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레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입안에서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해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참 맛있다. 이 맛이 사람 사는 맛이지.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친 시간들을 모두 감싸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민이 장난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이젠 된장찌개 냄새 맡으면 무섭지 않죠? 이젠 무섭지 않아. 오히려 그리워. 그 냄새가 나를 살렸거든. 살렸어요? 그래. 그 냄새가 없었다면 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냄새는 무섭지만 그 무서움 덕분에 내가 깨어났지.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공중에서 빙글 돌다 정순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살짝 털어내며 웃었습니다. 참 고운 세상이네. 지민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자. 둘은 꽃잎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정수는 지민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 인생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앞에 앉은 정수는 오늘 사온 된장 한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다시 그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이젠 그 향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된장을 조심스레 작은 항아리에 덜어 넣었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를 위해 이 냄새를 남기고 싶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 방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된장 담그고 있지. 이 냄새가 우리 집 냄새가 될 거야. 우리 집 냄새요? 그래. 무섭던 냄새가 이제는 우리 삶의 냄새가 되면 좋겠어.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결혼해도 이 냄새가 나면 할머니 생각이 나겠네요.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지. 냄새로 기억되는 인생이면 그거면 충분해. 밤이 깊어지자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항아리 속 된장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났구나. 아니, 어쩌면 이제 시작인가 보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그녀는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봄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향이 너무 평화로워서 그저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당신 냄새 나죠? 우리 집 냄새 다시 돌아왔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의 끝에서 드디어 진짜 평화가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